487페이지에 구조 내력 쪽이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뭐 특별히 좀 그럴 건 없는데 2번에 구조 안전 확인이라고 있나요? 이 구조 안전 확인 받으라 하는 거 나오는데 1번 한번 건축 허가에 의한 건축물 건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하여야 한다 해놓고 2번에 위 일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서 21조에 따른 착공 신고할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한다 해놓고 한 장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박스 하나 있는 거 있죠? 야는 그대로 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이가 벌써 냈는데 여기에 박스에 층수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2층 이상 건물 짓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 짓거나 단순 높이로 13m 이상, 처마 높이는 9m 이상, 기둥 사이가 10m 이상. 어차피 이 5가지 숫자들 중에 하나 답이니까 여기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지을 때는 설계자가 구조안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거 점점 많이 강화됐거든요. 옛날에 5층에서 3층으로 1000에서 500으로 500에서 200으로 막 강화된 거예요. 막 지진 나고 막 이러니까.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지을 때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토교통부에 정한 구조 기준 적용해서 함부로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지으라 이 말이에요. 그 구조 안전 확인 바르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시험에는 지문 5개 그대로 내서 틀리게 하든지 박스 처리해서 들어간 숫자들 연결하시오 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 받는 것은 층수 몇 층 이상일 때, 그리고 면적 200, 그냥 2층 200 해놓고 높이로 하면 13, 처마 높이로 하면 9, 기둥 사이가 10, 둥기 10이라고 둥기 10 하면 되지 뭐. 기둥 사이가 7m 이상으로 낸 적이 있다니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면 구조 안전 확인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서 옥상광장, 난간, 헬리포트 이런 것들 있죠. 그저 490페이지 보면은 뭐 옥상광장 설치하세요, 난간 설치하세요, 헬기장 시설 설치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거 일어날 때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그때 모아서 하면 되고, 지금 미리 뭐 머리 쥐어 짜가지고 외울 필요도 없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만 냅둬도 괜찮고, 넘어가면 피난시설, 피난계단 뭐 쭉 나오는데 이거 박스들이 엄청난 것들 나와요. 계속 보면. 근데 얘들 내잖아요. 이놈들이 가끔 하나씩 내는데 그걸 못 맞춰요. 그래서 얘들은 돌출된 문제들은 문제 풀 때 내가 볼 텐데, 그런 거는 포기하고 마음을 담담하게 해서 풀면 답이 보여요. 상식적으로 답이 보이는 것들인데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양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499페이지에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이라고 있나요? 우리 왜 용도지구 국토법 할 때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하는 거 있었죠. 그때 왜 용도지구가 9개였는데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이 방화지구 빼고 다 있었잖아요. 방제지구 안에 건축 제한은 뭘로 한대요? 조례로. 경관지구도 조례로. 그죠? 시설보호.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조례인데, 고도지구 안에 높이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주는 높이 초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안에 제한은 개특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집단취락지구.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에 적합하게 건축이 된다. 그 3개만 알면 되거든요. 그럴 때 방화지구 안에 건축 제한이 없었거든. 그 방화지구는 이렇게 알면 돼요. 지구 지정은 국토계획법으로 하고, 지구 지정됐을 때 그 안에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화구조란 말 나오죠. 이게 건축법 제한이에요.
국토법 37조에 대한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 주요 구조부 외벽을 뭘로 하래요? 내화. 내화라는 것은 불에 견디는 거 아니야. 벽돌, 일반 벽돌 하면 내화 벽돌로 써야 된다. 비싼 거 써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불연재료, 박스 무시하고 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이런 거 설치할 때 이런 공작물 중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 이상 공작물은 주요부를 뭘로? 불연. 자,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 지을 때 주요 구조부를 불연으로 하라고 그랬죠. 건축물은 내화, 공작물, 간판 같은 공작물은 불연, 불에 안 타는 재료, 불타더라도 불에 안 타는 거, 호라당 불 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방화지구안의 제한이에요. 뭐가 할 게 있어? 저 방화지구 지정되면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 공작물은 불연. 이게 건축법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끝. 한 장 넘어가면 지하층, 이건 중요하잖아요. 그림 내고 물어보고 하니까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 2분의 1이요. 3분의 2가 아니고 옛날 규정이거든요. 지금 2분의 1입니다요. 층수 산정, 법적 취급. 지하층은 이게 중요합니다.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지상층만 산정하기 때문에. 연면적 산정.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 다만 용적률 계산에 있어서는 연면적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지하층은 뭘 지하층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지표면 바로 가지 말고 건축물은 무엇이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고 그랬나? 지표면 아래.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지. 이게 이제 야가 지표 사람 서 있잖아요. 아래에 있고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요 평균 요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 요 해당 층 높이가 4m면 이 높이의 절반 이상은 땅 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래야 지하층 돼요. 다 들어가는 건 물론 지하층이고 2분의 1 이상만 들어가면 지하층으로 본다는 얘기는 지하층 요건만 갖추면 층수 산정할 때 용적률 산정할 때 야를 빼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야가 딱 절반만 들어갔고 그 다음 또 지하 2층, 지하 3층 있잖아요. 야 다 지하층이에요. 그 층수 산정할 때 뺀다는 얘기예요. 용적률도 빼는 거예요. 지하층으로는. 그러면 이제 지하층으로 지었다. 그러면 단순 바닥 면적에는 지하층을 포함을 하지만 용적률 적용할 때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인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는다. 용적률에는 빼요. 그러면 지하층을 필두로 100평 이렇게 간다. 실제 시험은 이렇게 안 하고 완전 지하층으로 이렇게 줘요. 완전히 땅 밑으로. 화살표 지하층이라고 일정 건생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뭐 절반만 딱 했으니까 지하층 요건 갖췄잖아요. 그러면 그림처럼 지었다. 대지가 200평이다. 그러면 최대로 지었을 때 이 건물 이 상태가 용적률 몇 프로 적용되냐? 그거 물어보면 대지 면적 분해 그러죠? 이때 연면적 할 때 야는 빼고 요거만 계산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400평이지. 그죠? 그럼 2분의 4니까 두 배 아니야, 2배. 2 하면 보기 싫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200%. 그래서 용적률 곱하기 뭐 박스 가로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용적률 300%는 3 곱하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 300%는 대지면적 3배라는 얘기니까. 그 대지면적 2배잖아, 2배. 200%.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 계산할 때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포함하지?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하층으로 지으면 층수 산정할 때도 야는 뺀다는 거 알아놓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림을 주고 용적률 구하라 그러면 지하층 넣고 빼고. 그걸 만약에 이제 지하층을 이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또 절반 50평이 또 그 주차장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그 필요투로 주차장으로 쓴다. 야도 층수에 산입하지? 용적률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이따 다시 나올 거고, 일단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딱 명심하고 그림 봐야 돼요. 그림을 넣어주고 지하층을 넣는다는 얘기는 이걸 물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하층은 청수도 그렇고 용적률도 뺀다. 그 다음 장 넘어가면 504페이지 하단에 개별 건축 제한이란 말 나오나요? 그 맨 위에 10번의 건축물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 걸치는 경우라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하나의 대지가 이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과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1000제곱미터인데 6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있는데 야는 준주거에 걸쳤고 얘는 일종 전용 주거에 걸쳤다. 그러면 전체 중에 과반이 얘잖아요. 전체 땅은 준주거 제한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어디서 또 이상한 거 헷갈리잖아요. 지금 이 규정이 지금 문제 많은 조문이거든요. 국토법 배울 때는 330 넘어가면 각각 제한받고 330 이하 부분이 있으면 건폐율 용적률 가중 평균하고 그러죠. 그 밖에 건축자는 그 중에 넓은 면적에 속한 용도적 제한받잖아요. 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과반이 속하는 용도적 제한받는다잖아요. 지금 건축법에서는 서로 논리 모순된다니까요. 원래 구체적인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법 적용을 하거든요. 얘는 뿌리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를 지금 국토법 맞게 손을 보고 고쳐야 되는데 여전히 이 법을 그대로 남겨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건축법 규정에서는 보세요. 준주거 600, 일종 전용 400 걸쳤으면 이 전체 면적이 야가 과반이잖아요. 50% 넘잖아요. 전체 땅은 준주거의 건폐율, 준주거의 용적률, 준주거의 건물지수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토기법 적용하면 303 이하 부분은 없지만은 야는 준주거 제한받고 얘는 일종 전용 제한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맞게 지어야 되고 여기에 맞게 지어야 되고 건축법은 전체적으로 준주거 제한받고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은 나중에 만드는 게 국토개혁법이에요. 그래서 주로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시험은.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그럼 실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하고 건축 허가 받는 거 있지요. 주로 건축 허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실무들한테 여기서 또 적용해서 해요. 그리고 또 용적률은 구체적인 여기 없잖아요. 그건 국토법에 맞춰서 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원래 모든 용도지역 제도, 건폐율 용적률이 여기 있어서 건축법에 국토계획법을 만들면서 데리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서 그 조문을 만들면서 얘를 미처 자세하게 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논리 모순 생기는 게 많아요. 우리 지구단위 할 때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 순간 정비법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발구역 지정돼도 그 순간 지구단위 돼버리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된 곳의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할 수 있고 정비구역 안에 해당 사업이 끝난 지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쓸데없는 규정이냐 이 말이에요. 개발 사업을 하거나 정비 사업을 하고 그 개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순간 지구단위 계획구역 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뭐 들라고 새로 지정해 주냐 말이에요. 그 정비계획이나 개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짠 걸로 인정한다라고. 특히 정비계획이.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해. 그럼 이건 납득도 해요. 문제 풀 때 내가 또 거기 맞춰서 할 테니까. 맨 밑에 개별 건축 제한 있나요? 여기서 건폐율이 또 나오죠. 오른쪽에 용적률 또 나오잖아요. 이 원래 원조 뿌리가 바로 이놈이요. 그래서 여기는 뿌리를 남겨놓고 그 몸통을 다 띄어서 일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뿌리에 관련된 건 여기서 낼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건폐율은 뭘 건폐율이라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오른쪽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 되는 연 면적의 비율이다. 해놓고 오른쪽에 큰 2번 밑에 건폐율 용적률 2개 또 가로 1번 2번 있죠. 여기서 객관식용 지문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오른쪽에 큰 2번 1번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즉 건폐율 최대 한도는 국토법 77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국토개혁법 77조가 우리 이거 21개 있었잖아요. 50,
50, 60, 60, 50, 70 아무거 없어도 돼야지. 98, 78, 777, 222 도시외적은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40. 이거 77조요. 그런데 이렇게 국토개혁법 적용해요. 예? 근데 뭐라고 하냐? 단서가 나온단 말이지. 다만 이 법에서, 이 법이 무슨 법이요? 건축법이지. 건축법에서 거기 여러분 성의 없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혼신을 다해가지고 어쨌든 머리에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 해봐 이렇게 하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다만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국토법에 따르는데 건축법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고 나온 적이 있다니까. 건축법이 원래 원조요, 원조. 그 다음에 용적률도 봐봐봐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토개혁법 78조 규정에 의한 용적률. 이게 78조가 바로, 그 다음 이거요.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900, 1000배, 300, 350, 400, 800배. 그거요, 그거. 77조, 78조거든. 그러면서 다만 또 줄지요. 이 법에서, 이 법이 무슨 법? 그렇지. 이게 배우고 또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 하나를 알히면 둘을 알잖아, 이제. 건축부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그해야 한다. 자, 결론은 우리가 21개 용도 지역별 용적률 건폐율 있지요. 국토개혁법의 기준에 따라갑니다. 매년 시험 나오잖아요, 거기서. 근데 건축법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드디어 마지막 국기봉, 구분응선 나옵니다. 넘기지 말고. 넘겨서 어디다 쓰려고요? 가만 안 넘겨.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개업을 개업을 했어요. 찔레꽃 부동산 개업을 했는데 똑똑한 손님이 와요. 손님 와서 물어봅니다. 한참 얘기하다 사장님, 건폐율이 뭐예요? 물어보면 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건폐율은 법적으로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무슨 면적? 그렇지. 건축 면적인데 꼴 보기 싫으니까 곱하기 100에서 60% 70% 만든다. 0.6, 0.8이니까. 그죠? 0.6 하면 보기 싫잖아요. 60%. 자, 용적률은 뭐냐고 또 물어보면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무슨 면적의 연 면적의 비율이다. 얘도 보기 싫으니까 곱하기 100을 한 거다. 자, 그러면 2배니까 곱하기 100에 200%.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건축 면적은 도대체 어딜 기준으로 하나요? 할 수 있잖아요. 건축 면적. 그러죠? 그 다음 또, 자, 연면적은 뭘 말하나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그러죠? 그러면 자, 손님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바닥 면적은 용적률 구할 때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OX. 오잖아요, 지금. 바닥 면적 합계 나와야 뭐요? 연면적. 그 손님이 와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장님한테. 사장님, OX. 이렇게. 사장님, 바닥 면적은 용적률이에요? 건폐율이에요? 용적률 필요하다 그럼 맞아요? OX. 이렇게. 야, 여기 필요하지. 그러니까 바닥 면적 개념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건축 면적은. 건폐율. 그러면 법으로다가 건축 면적은 이렇게 하세요. 바닥 면적은 이렇게 하시고 하는 규정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 전국 공통적 기준을 적용하잖아. 서울시에도 준주고 있고 목포도 준주고 있고 광주, 부산 다 준주고 있잖아요. 그럼 준주고 70%라 할 때 그 70% 기준이 똑같은 잣대로 돼야 되잖아요.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지 면적은 어떻게 하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뭐 그러면서 건축선 제한받을 때는 후퇴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그럼 건축 면적은 바닥 면적은 연 면적은 나올 거 아니요. 그때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그래서 506페이지 보니까 대지 면적이란 건축 면적이란 바닥 면적이란 연 면적이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한번 익숙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야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별 거 없고 별 게 없는데 나올 게 없어. 니은 건축 면적이 있지요.
건축물의 외벽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 가로치고 외곽 부분에 자, 외벽이 없으면 기둥이지 기둥의 무슨 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꾸 이런 용어로 익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건폐율이 70%라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 있으면 그 100평에 차지하는 건축 면적이 70% 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 70%가 어딜 기준? 외벽에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70% 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외벽의 중심선이죠. 주택법은 외벽의 내부선 아닙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하고 일반 아파트 같은 평수라도 일반 아파트가 더 넓다고. 법 적용 다르기 때문에. 대지가 100평이고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다. 저 건물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 적용 안 받는 건물이 있을까? 절대 없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절대 없지. 이거 적용 안 하는 거면 말도 안 되잖아요. 없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면 이 땅에다가 최대 50평짜리를 지으면 몇 층까지만? 그렇지.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지 면적만큼 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 콘크리트 외벽이 있을 거 아니야?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외벽의 중심선, 중심 조금 위에서 내려다본 걸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딱 사각형 콘크리트 건축물이면 위에서 내려다봤다. 외벽 두께 있을 거 아니에요? 외벽 두께가 30cm다 라고 하면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가로 세로 한 면적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외벽에 30cm니까 15cm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포함해서 건축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벽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대지 면적 70%냐 50% 적용해야 되는지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죠? 그래 이 부분들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외벽 없이 기둥만 4개 설치해 놓고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정자 건물 이런 거. 그때도 외벽의 중심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외벽이 없는 걸. 그때는 외곽 기둥의 무슨 선? 그러지. 중심선. 수평 투영했다는 얘기는 가로 세로 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 건축 면적 되는 거지. 외벽의 무슨 선? 그러지.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벽의 중심선인데 이 건물 지을 때 평지붕이지만 쫙 이렇게 경사지붕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처마나 차양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냐고 이걸 기준으로 하는지 여전히 이놈인지 중앙인지 이것도 논란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마 차양등이 튀어나올 때는 외벽 중심에서 1m까지만 나오면 처마 끝에서 1m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그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마 차양은 외벽 바깥으로 몇 미터까지만 나오면 괜찮다.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한옥으로 지을 때는 2m. 그 다음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하는 거라든가 축사라든가 사찰은 시험이 안 나오니까. 만약에 처마가 1.5m 나왔으면 끝에서 1m 들어간 0.5m 부분 있지요. 남잖아요. 이 부분이 건축면이 돼버린다니까. 누가 그렇게 설치하고 있어요? 건축사 사무실 다 알 텐데. 그래서 처마 차양은 몇 미터까지 괜찮다? 1m까지 이렇게. 그래서 바깥으로 1m 이렇게. 그래서 갸가 동그라미, 자, 그 두 번째 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서 한정한다 해놓고 A 처마 차양 나오잖아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 후퇴한 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다 겁나 길구만. 그거 다 필요 없어 사실은요. 솔직히 얘기했지만은 쭉 가다가 한옥만 보세요. 한옥 몇 미터? 그 밖에 건축물은 그래서 그거만 딱 줄치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 줄친 것도 다 의미 없는 건데. 기출문제 안만 뒤집어도 없는데 뭘. 처마 차양 나오죠? 몇 미터까지는 괜찮다? 한옥은? 오케이. 그렇게. 한옥마을 보존하려고 지구단위 계획 짤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은 얼마까지 완화한다고요?
그거 내가 오후에만 얘기했나요? 다음에 얘기할게. 침 튀었네. 얘 속에는 뭔가 약간 까칠한 느낌이. 자, 저 밑에 동그라미 10번 보세요. 다음의 경우는 건축면적이 산입하지 100%까지 완화하거든요. 일단 자, 다음의 경우는 건축면적 산입한다 안 한다? 여러분, 건축면적에 산입 안 한다는 게 많으면 건축주 좋은 기요 나쁜 기요? 그럼 이게 규제인데 그럼 야도 빼줄게 그 얘기거든.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야. 자, 해서 지표 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부분, 1미터 이하 부분 이렇게 건물 지었는데 콘크리트 연탄 창고 같은 거 설치할 때, 자, 예를 들어 2평짜리 설치하는데 높이가 80cm밖에 안 돼요. 요런 창고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요런 부분들은 건축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객관식에서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문장 그대로 수치 틀리게 하거든. 자, 이렇게 하세요. 건축 면적 나오면 외벽 바깥으로 1m까지 봐주고 지표면에서부터 1m의 높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건축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바깥으로 1m, 밑에서 1m 이하까지는 괜찮다. 무슨 면적 계산할 때? 건축 면적.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축 면적. 지표 면으로부터 1.5m 이하 부분은 거래하지 않다. 이러면 안 돼요. 몇 미터? 1m.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자잘한 것들, 이것들은 지금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고. 오른쪽에 바닥 면적 나오나요? 자, 여러분, 모든 건축물은 건축 면적 하나만 나온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만 나와야지. 건표를 들어가야 되니까. 바닥 면적은 층별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다르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대지가 100평인데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다 할 때, 자, 1층 50평, 그 다음 띡띡 3층짜리 건물 지어요. 외벽. 자, 1층, 자, 여기 외벽.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층 바닥 면적이 있겠죠. 1층 바닥 면적 50평. 2층 바닥 면적 30평, 3층 바닥 20평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럼 이 건축물은 층수가 몇 층? 3층짜리인데 건축 면적은 몇 평? 그렇지. 여기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거의 건축 면적 되는 거요. 야들은 안 보이잖아요. 야가 보이잖아. 50평. 1층 바닥 면적 50, 2층 바닥 30, 3층 바닥 20. 요 세 개를 합쳐서 이걸 연면적, 바닥 면적이 3개잖아요. 바닥 면적이 나와야 연면적이 나오고 용적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의 쓰임새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지상층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 20평, 30평, 50평으로 건물 지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짓는 거지. 이때 20평, 30평, 50평, 건축 면적 몇 평? 그렇지. 이하가 건축 면적이 된다니까, 이하가. 그러죠?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된다니까. 아무리 층수가 많아도 그 중에 가장 넓은 부분이 건폐율 기준 되겠죠. 그 건축 면적 50평,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 면적 개념은 뭐라고 되냐면 건축물의 각 층이란 말 나온다니까.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기준은 똑같잖아요. 그러죠?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 둘러싸고 수평, 투영한 면적 하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A, B, C, D, E 있죠, E. F는 너무 질어서 안 나오고 G까지 해가지고 야들이 또 시험에서 딴 걸로 들랑날랑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제할 때 보세요. 요거 내기 딱 좋잖아요. 사이즈도 그렇고. 자, 첫 번째.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이거 캔티레버식 건축물이라고 지난달에 살짝 얘기했죠. 바닥 면적이 0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바닥 면적이 0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게 매매한 거 아니야? 숨어서? 자, 바꿔요.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몇 미터를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표현이 참 난해하네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자, 어디부터? 그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 둘러싸인 수평 투획 면적은 진짜 안 헤어지네. 그걸 뭐라고 해요? 바닥 면적. 이게 참 이런 거 진짜 이게 저 월드컵 우리나라 월드컵 6월달에 한다면서요. 가가지고 또 망신만 당하고 또 툭 치면 넘어지고 덜덜 떨고 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아유 딩크 형님을 와야지. 이게 딩크 형님 없으니까 나라가 돌아가질 않는 것 같아. 이런 막 올림픽 조형물 같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 캔티레버식 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벽 기둥의 구획이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런 건물 나오면 지붕 끝에서 몇 미터를 안으로 1m를 후퇴한 남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바닥 면적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를 보면, 야가 이제 예전에 한번 썩 언급된 게 있는데, 지붕 끝에서 얼마 후퇴하라고요? 1m. 야도 안쪽으로 1m 후퇴한, 이 부분이 바로 무슨 면적? 바닥 면적. 야가 아니고, 야도 이게. 자,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자, 딱 사각형 건물이라고 치고, 이 부분은 위에서 봐서 점선으로 표시하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저 바닥 면적 구해봐라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10m고 요 변의 길이가 10m라고 하면 바닥 면적은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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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후퇴한 요 부분이 바로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름이 자 10m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1m, 8m, 88이 64. 그래 만약에 요 길이가 2m, 이론적으로 야가 2m면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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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들어가서 바닥 면적이 0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저 예전에 건축사 시험도 나왔고 가끔 학원별로 중개사 모의고사에 쓱쓱쓱 언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0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럼 틀려요. 예. 바닥 면적이 0도 있을 수 있다. 야는 그래도 많이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그닥 출몰을 안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워낙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란 말 나오죠. 아파트 발코니 있지요. 아파트 발코니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게요? 자, 그럼 또 뭐라 하죠? 베란다. 베란다는요? 발코니. 우리나라 말은 없지요. 왜? 일본 놈들이 지배해서 45년도 해방되고 5년 뒤에 전쟁 나고 왕당왕당 살다가 일본 놈들이 만드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아파트 발코니를 노대라고 용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슬 맞는 대. 그래서 노대. 그래서 발코니를 노대라고 합니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 설치 보완기 없이 노대 등의 면적 가로 건너뛰어야 돼. 그래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몇 미터를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한다. 겁나게 거시게. 1.5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한다. 자, 그냥 발코니 노대 나오죠. 그야말로 아파트 발코니 나가서 발코니가 만약에 2m 나왔다. 그럼 1.5m까지는 바닥 면적 포함하지 않고 1.5m 넘는 부분이 있지요. 바닥 면적 포함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파트 발코니 노대는 1.5m까지만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 안 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발코니 노대 나오면 몇 미터? 1.5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숫자만 바꿔놓거든요 시험에. 그 다음에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필로티가 뭔지 알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필로티로 지었다, 주차장으로 쓴다, 공중의 통행 공간으로 쓴다 그러면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한다는 말의 의미는 연면적에 포함 안 하기 때문에 용적률과 무관하게 봐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 건물 지었다. 그러면
지상층을 기둥만 설치해서 필로티를 설치했잖아요. 통행으로 쓰거나 주차장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단 말은 나머지만 용적률 구해서 하라 이 말이요. 공짜 공간 주는 거예요. 필로티를 지으면 바닥 면적 구할 때도 빼주고 바닥 면적이 합격의 연면적이니까 빼는 게 많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청수에서도 빼주고요. 높이에서도 이 부분을 다 빼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 놈이 이제 단골인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말 나오죠. 그 승강기탑 무슨 에펠탑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요. 6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 둬야 돼요. 자, 옥상 올라가서 담배 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 계단 밟고 올라가든지, 그러죠? 계단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해서, 어이구, 문 열고 나와서 담배 피게 내려. 이게 계단탑이요. 엘리베이터 둬서 엘리베이터, 삐리링, 띵동, 엘리베이터 옥상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문 열고 나가서 담배 피고 내려오자. 이게 승강탑이라고 그래요. 무슨 거창한 탑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바닥 면적 구할 때 넣어버리면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 설치 안 할 거 아니에요. 연면적에 포함되니까 이게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그 다음 다락이죠. 다락 짓잖아요. 다락. 복층용으로. 다락은 층고 몇 미터? 1.5m. 경사지붕 형태라면 1.8m 이하의 다락이라든가 또 건축물의 외부, 내부에 설치하는 꿀뚝이라든가 먼저 나가는 다스 수트라든가 설비 덕트라든가 등등 저 끝에 물탱크 이런 말 나오죠. 등등등 다음 줄 끝에 이런 것들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제외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빼줘야지. 이걸 다 넣으면 용적률 초과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요. 다락 우리 오피스텔 이렇게 가다 보면 복층 다락 나오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다락을 한 5평 설치했다. 다락은 딱 올라가면 허리 구부릴까 필까? 다 구부리겠어요? 똑바로 펴서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야 까치발 하면 또 구부릴 수도 있어요. 까치발 들면서 이렇게. 그래서 다락 즉 올라가면 허리 구부린다. 몇 미터 이하? 다락 설치할 때 층고 1.5m 이하로 설치하면 다락 4평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적률 빼주니까 다 건설 회사가 그렇게 짓는 거예요. 경사지붕이죠. 경사지붕.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지붕, 평지붕 말고 여기다가 건물 지을 때 다락을 딱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층고가 평균 1.8m까지 봐줘요. 그래서 경사지붕 아래 바로 층에다가 거기다가 최상층에다가 경사지붕 설치해 놓고 지붕을 설치할 때 맨 위에 층에 건물 지으면서 다락 설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8m까지 봐줘요. 보통 다락은 몇 미터까지? 1.5. 경사지붕 저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볼 거예요. 문제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림으로. 자, 그래서 다락 나오면 몇 미터까지 봐준다? 저 다락의 바닥 면적 높이가 다락의 층고라고 했지요. 이걸 층고라고 했거든요. 예전에 시험 나올 때 또 뭐라고 냈냐? 반자 높이 1.5m라고 낸 적이 있어요. 다락에는 반자 설치 안 하거든. 반자라고 들어봐서 반지하 말고 또 잘못 나왔다. 반지하로 듣겠네. 반자의 그거 말고 반자라고 들어본 적 없어요? 천정을 말하는 거예요. 천정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보통 건물 지을 때는 바닥에서 2.1m 정도 높이 이상으로 반자, 천정 설치해 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저 개구멍이죠. 저거 위에 엉망이겠죠. 전기선 막 장난 아니에요. 저런 것 때문에 천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반자라고 해요. 반자가 2.1m 이상 돼야 되거든. 그러면 다락을 설치할 때 다락의 반자 높이 1.5m 이하인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한다 나고 내니까 다락 1.5만 외운 사람은 걸큰 반자 아니에요. 뜯어내면 공간 있죠.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 있죠. 그건 층고. 층에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 공간을 층고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반자 높이라 하고 천장 높이.
그냥 다락은 1.5만 외우세요. 여러분들 별로 의지도 없고 이런 표정이요. 1.5만 하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는 표정이에요. 자, 다락은 몇 미터? 1.5. 경사지붕 형태로 지으면 1.8 이하까지는 바닥 면적 산입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 깔끔한 게 나아요. 훨 낫죠. 그렇게 제가 잠시 오버했어요. 그 다음 또 2번 보세요. 2번 영어로 이의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단지에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빼줘야지 그럼. 그 다음 맨 밑에 G 건축물 리모델 할 때 미관 현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리모델 할 때 오래된 건물 있죠? 외벽 타일로 있잖아요. 타일 뜯어내고 새 걸로 이쁜 걸 탁 붙여요. 타일 두께가 3cm짜리예요. 쫙 단열하려고 두툼한 타일을 쫙 붙여요. 아파트 단지 전체 타일 돌리면 3cm만 해도 그 면적 엄청나게 면적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늘어난 그 타일 때문에 외벽에 붙여서 타일을 3cm 붙이잖아요. 그분을 바닥 면적에 넣어야 돼, 빼야 돼? 그 바닥 면적에 넣어버리면 누가 타일을 붙이고 해요? 단열하기 위한. 그죠? 걔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미관 현상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마감재가 타일 같은 거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타일 3cm짜리 붙여 봐봐요. 이게 단열 효과가 크다니까. 그 다음에 스티로폼 붙여서 타일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빼줘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러면 용적률 초과되는데 누가 그걸 설치해요? 아무도 안 하지. 30년 된 건물에 리모델 할 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고 연면적 제일 중요한 거. 연면적 산정할 때 지하층은 넣어요 빼요? 또 왜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연면적 구할 때는 지하층도 포함해요. 그런데 용적률 구할 때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 나쁜 짓 하고 후회하지 말고요. 자,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에 합계를 하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다음 해당 면적을 뭐하고 제외한다. 지하층 면적 제외하고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제외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제외하고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도요. 자, 여러분 초고층은 몇 층 이상을 말해요? 에? 높이는? 고층 건축물은 높이? 아니 그럼 층수?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일부러 높이 물어도 30층 층수 120m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고층은 30층 높이 120 초고층은 50층. 그래서 시험에 우리 헷갈립니다 자꾸. 50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는다. 50층이죠 50층. 이라고 내도 똑같은 말이거든. 초고층이니까. 피난 안전구역. 그러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뺍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나오죠. 높이. 여태까지 면적이었잖아요. 제일 먼저 대지 면적, 그 다음은 건축 면적, 그 다음은 넘어가지 말고요. 바닥 면적, 마지막으로 연면적 나왔잖아요. 그렇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지금은 높이, 층수가 나오겠지. 높이는 어떻게 하냐?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인데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가 가로 건너뛰고 설치되어 있으면 필로티 층고를 뭐하고 제외하고 높이는 필로티 부분은 다 뺍니다. 저 밑에 C 있나요? C? 이거 어지러울 텐데. 건축물 한번 그래도 보기나 할까요? 우리가 또 도전정신이잖아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얼마 이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 그 부분 높이가 몇 미터 넘는 경우에는 12m 넘는 경우는 그 넘는 부분만 건축물이 어디에 산입한다? 높이에.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몇 미터 넘는 경우? 높이에 산입한다네요. 그죠?
높이 5층짜리입니다. 5층입니다. 5층 높이는 15m라고 해요. 높이는 몇 미터?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승강의 탑, 계단탑 막루 같은 게 있다며 이렇게 승강의 탑. 아까 얘는 바닥 면적이나 산입하지 않는다. 그 높이는 어떡하냐 이 말이지. 높이 그러죠. 그럼 건축 면적이 100평이라고 치고 옥탑 면적이 20평이요. 그리고 옥탑 높이가 10m입니다. 10m. 그러니까 이 건축 높이는 몇 미터짜리? 야가 15m라니까. 야는 10m요. 그러면 높이 몇 미터짜리일까? 자, 이 옥탑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넘어요, 안 넘어요? 이 여러분, 피자를 똑같은 사이즈 피자 2판 시켜놓고 한쪽은 5조각이 내고 한쪽은 8조각이 냈어. 그럼 유치원생한테 네 5조각 중에 하나 묵을래? 8조각 중에 하나 묵을래? 그럼 어디 묵을 것 같아요? 5쪽 중에 하나가 커, 8쪽 중에 하나 커요. 이게 8명 먹는 거고 5명 먹는 거잖아요. 아, 난 진짜 유치원 선생 해야 돼요. 야가 지금 건축면적 5분의 1이잖아. 8분의 1 넘었잖아. 그러면 12m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 돼버려. 25m라니까. 자, 그런데 야가 10m, 10평, 10평 10분의 1밖에 안 되지. 그러면 이 부분은 높이 산입하지 않아. 그런데 야가 15m야. 15m. 그림이 좀 안 나오는데 사이즈가 뭐 세상 다 관념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야가 8분의 1이 안 되죠. 이 크기에 8분의 1 안 되잖아요. 8분의 1 안 돼도 12m 넘잖아. 얼마가 넘었어요? 8분의 1이 안 되면 높이 산입 안 하는데 그 자체 높이가 8분의 1 이하인데 12m를 넘어버리잖아요. 넘는 부분은 높이 산입하는다. 3m, 18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탑 등을 지을 때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 하고 높이도 12m 이하로만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오른쪽에 층수 있나요? 거기까지 같이 가야 망가져요. 지금은 층수가 나옵니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집에 갈 때 됐어요. 또. 자, 층수. 승강의 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똑같은 게 나와요.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 얼마이야? 8분의 2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 봐요. 그러면 야, 이 건물이 건축 면적 100평이요. 옥탑 면적이 20평이요. 야가 8분의 1 넘었죠. 얘 층수에 넣어 빼. 넣어야지. 높이도 들어간다니까? 쫙 들어가 버려요. 근데 야가 10평밖에 안 돼. 그럼 야는 8분의 1이 안 되지. 층수에 산입하지 안 해. 그리고 이 높이가 12m밖에 안 돼. 그럼 얘는 높이에 포함하지도 않아. 깔끔하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몇 미터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본다고 되어 있죠. 건물이 워낙 다양합니다. 우리 저 성당 건물 같은 거는 통으로 됐는데 높이 엄청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럼 몇 미터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의 구분이 참 보면 아파트 지을 때 보니까 막 이렇게 건물 하나 지었는데 여기까지는 막 여기서 10층, 여기는 막 15층, 막 20층 다 다르잖아요. 건물 통인데 또 건물 지을 때 1층, 2층, 3층 막아서 4층, 2층, 6층, 2층, 4층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많은 층수 건축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게 6층짜리를 봐야 되지.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 있지요.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수 보고 그 다음 뭐냐면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란 말 나왔죠. 그때는 뭐라고 낸 줄 아세요? 그 가중 평균한 층수로 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야가 만약에 가중평균하면요, 이쪽 4층, 이쪽 6층이죠. 그럼 5층짜리라는 얘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층수로 계산합니다. 6층짜리 건물이다 이 말이요. 자, 됐어요. 이제 한 장 넘어가고. 예 있죠. 예. 지금 솔직히 여러분 중에 지금 참 40%가 지금 살짝 헷갈리잖아요. 내가 압니다. 내가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분 뭐 특출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에버리지 모든 각각 해마다. 요거요, 객관식 문제 풀 때 다 문제 있어요. 실제 사례 문제 풀면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다음 페이지에 다 됐어요. 이제 대지 분할 제한 있나요? 야는 말하고 닳도록 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57조 1항 아니야. 주거지역은 대지 분할해도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60, 상업공업은 150, 녹지 200, 용도가 미지정된 곳은 60, 이 면적 미달된 분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관계 규정에 의한 대지 분할 금지라고 있죠. 오른쪽 페이지 상단 있죠. 동그라미 2번, 3번은 건폐율 초과 분할, 용적률 초과 분할 허용할까 안 할까? 오른쪽 맨 상단에 동그라미 2번, 3번 있잖아요. 건폐율 초과 분할, 용적률 초과하는 분할 허용할까 안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 표정이 아니 네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거지 뭐 이렇게 한 표정.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대지가 100평이 있어요. 건폐율이 50%요. 용적률 100%요. 그러면 최대로 지면 100평, 50평짜리 2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50평짜리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뭔가 단면으로 해서 100평의 땅인데, 자, 50평짜리로 2층 지었죠. 50평 남았잖아요. 딱 지어서 멋있게 딱 지었어요. 딱 법적으로 맞게끔 딱 지었는데, 딱 지어놓고 보니까 이 남은 땅 50평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얘를 또 40평, 60평으로 딱 대지 잘라요. 그래서 40평짜리를 또 20평 또 건물 또 짓고 싶고 이러면 될까요? 건물이 있는 땅 상태에서 땅을 분할해 보니까 남은 땅이 건폐율 용적률 초과해서 안 했어요. 했죠. 100평 땅에 50평에 맞게 2층 지었는데 분할돼서 나가버렸잖아. 60평 남았잖아요. 50평짜리 들어섰으니 분할하는 그 순간 건폐율 용적률 초과해서 안 했어요. 이거 허용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 그 얘기지. 근데 만약에 대지가 원래가 200평이었어. 200평인데 내가 돈이 없어 50평짜리 2층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 150평 남았잖아요. 그럼 요걸 100평으로 분할은 될까 안 될까? 대지 분할해도 건폐율 용적률 초과 안 했잖아요. 이건 괜찮다 이 말이야. 분할되고 난 다음에 땅이 기존 건물하고 비교했을 때 건폐율 용적률 초과했어. 그러면 허용할까 안 할까?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질문 둘 중에 하나를 써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콜?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자, 512페이지에 높이 제한 나오나요? 드디어 운명의 높이 제한. 자, 오른쪽에 가로구역 이건 다 무시하고 한 장 넘겨도 됩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있죠? 자, 여러분 잠깐만요. 다음 중 공법상 높이 제한하고 관계없는 거 찾아봐라. 용적률 가지고 높이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요. 고도지구 가지고는. 그럼요. 건폐율 가지고는. 건폐율 가지고 높이 제한해요? 90%? 20%? 안 되죠. 그러면 그런 문제는 그게 답이요. 그 다음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일조권 높이 나오죠. 자, 1번 전용주거, 일반주거 동그라미 하세요. 어디래요? 야, 이게 우리가 또 전용주거, 일반주거 나왔네. 전용주거는 원래가 나중에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알죠? 일반주거는 몇 개? 3개. 자, 중개업자 여러분,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지역 안에 땅을 사서 건물 지을 때 주의해야 돼요. 지금부터 나옵니다. 전용주거나 일반주거에 건축물 건축하는 게, 자, 건축물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야는요, 그게 초등학교든지 단독이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건물이든 건축물입니다.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물 각 부분을 무슨 방향? 정북 방향 동그라미 하세요. 오류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건축 조례를 정하는 거리 이상 띄라. 기억, 높이 9m 이하 건물 지을 때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이상? 1.5m 이상 뛰라. 무슨 방향으로? 이게 뭔 얘기지 당최. 그까지만 일단 두 가지 연자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 지금 빨간 거 어디 갔어? 빨간 거. 하늘에 태양도 다 타서 없어진다며요. 몇 년 좀 뒤에 다 탈까요 이게? 다 타서 없어지. 지금 다 물덩어리니까 40억 년 뒤에는 타서 없어진대요. 그 뒤에 사는 사람도 어떡하냐? 인류가 뭐 멸종할 수도 있네. 자, 햇빛이 이걸 막 이걸 A 대지, B 대지, C 대지. 봐요. 건물을 지어요 이렇게. 채광창을 햇빛 보는 쪽으로 채광창 내지 않을까요? 그러죠? 햇빛 보는 쪽으로 채광창 내겠죠? 사람이 그래 오래 살아요. 북쪽으로 창문 내면 죽는다니까요. 건강상으로. 젊을 때는 정남향의 아침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중년 40대 전후에는 남동향, 약간 동양 쪽 집을 보는 게 맞고요. 풍수적으로 60 넘으면 서향 쪽 집을 사는 게 맞대요. 그래서 나이가 60 넘었는데 너무 남향으로 하면 기세가 너무 센 상태라는 거예요. 햇빛이 확 뜨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하고 안 맞대요. 그래서 젊을 때는 남향 딱 기가 딱 떠오르는 게 맞는 거고, 중년 되면 약간 남동향으로 약간 완화된 햇빛 그리 맞고, 60 넘어가면 약간 세지 않는 약간 햇빛 힘이 빠질 때 그때 하고 나하고 맞대요. 거꾸로 돼버리면 잘 안 맞대요. 나중에 부동산 할 때 대충 끼워 맞춰서 그렇게 아파트 파는 거예요. 나이 딱딱 보고 이 집이 남동향이다. 이 사람이 남향 없나요? 그러잖아요. 나이가 보니까 30한 7 돼 보인다. 근데 선생님 나이에는 이게 맞거든요. 풍수적으로 20대도 아니고 너무 남향 안 맞다고. 근데 남향 집밖에 없는데 약 한 40대에서 40대 중반까지는요 남향을 봐야 돼요. 부동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중개업자도 대충 기본적인 풍수 이건 좀 알고 가는 게 훨 맞습니다. 내가 손님들이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집은 여기 단점이 장점이 있다. 몇 개 놓고 막 아주 고민할 때 제가 볼 때요. 풍수적으로 볼 때 이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애도 키우잖아요. 이 풍수가 공부 잘하는 풍수거든요. 그러면 100% 걸려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결정을 대신해 준다니까. 흔들릴 때. 근데 얼굴 때깔 보면 약간 커뮤니티해요. 건강적으로 볼 때 볕이 잘 드는 야가 낫겠다. 이게 건강이 훨씬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볕이 잘 들어오게. 그래야지. 이쪽은 좀 싸지만 향이 좀 안 좋아.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죠? 그 침실 이쪽으로 놓고 인테리어 이렇게 하시라고. 인테리어 할 때 풍수도 공부 좀 하는 게 훨 나아요. 그 얼마 자기 결정을 못 하는 걸 대신해 주니까 좋다니까요. 진짜 이게 햇빛 이쪽에 보잖아요. 이게 남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등지고 있을 때 이걸 정북 방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이 A대지 소유자 건물을 무대포로 건물 높이 지어버리면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전용하고 일반 주거에 얘들은 전용 일반 주거는 대지가 별로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몇 미터 이하면 9m 이하로 짓고 싶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간다니까 이쪽 방향이 무슨 방향이요? 정북. 이게 정남 방향이니까 정북 방향 의로의라고가 이쪽 방향이요.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만나는 A, B 대지 경계 있지요. 여기서 안쪽으로 얼마 후퇴하라고? 후퇴해서 건물로 올라가게 하라 이 말이요. 두 번째, 9m 초과하는 부분 나오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 얼마 이상 뛰라고. 만약에 야가 10m를 짓고 싶잖아요. 이 높이가 9m 초과했지. 그때부터는 이 높이에 2분의 1 뛰어야 된다니까. 5m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서는 자 보세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러죠. 도로가 이쪽 도로도 있고 이쪽 도로도 있잖아요. 봐요. 이쪽이 남향이고 정남 방향이 정북 방향이로 쳐요. 그러면
땅을 살 때 봐요. 세 필지 있죠. 도로가 있어. 도로 다 있잖아요. 도로 다 면하고 있으니까 건축성 제한 안 받죠. 그런데 A 대지 사서 건물 짓는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면 300%까지 나오잖아요. 300%못 써먹을 수가 있어요. 대지가 80평, 80평, 80평 얼마 크지도 않아. 그러죠? 건물 지을 때 이 부분의 높이를 지을 때 야가 20m 짓고 싶죠. 그럼 이쪽 방향이 전북 방향이잖아요. A 대지, B 대지 경계 아니요? 여기서부터 10m를 떼야 된다니까. 대지 안쪽으로 10m면 어마무시하게 넓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 뛸 공간이 있을까? 드물지. 그래서 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이게 남향이고 이게 북향이면 대지가 이런 식의 대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대지 있잖아요. 이렇게 살 때 정북 방향으로 얼마 뛸 수 있는 공간인지를 확인하고 땅을 사고 해야 된다니까. 야도 마찬가지겠지요. 야도 마찬가지지. 이 높이 이렇게 무대불 주면 안 되지. 야 제한받으니까. 이 높이를 9m 이하를 지을 때는 1.5m만 뛰면 되지만 인접대 경계로부터 9m 초과하는 거 짓고 싶다. 만약 20m, 10m 뛰어야 된다. 30m, 15m 뛰어야 된다니까. 간접적으로 9m 이하로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9m면 한 3층 정도. 층고를 한 2.6m 잡으면 3층에 좀 더 높이 갈 수 있지만 보통 3층 이하로. 자,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죠.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서만 이거 적용하는 거야.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서 상가 건물, 건설 건물 짓는다. 이거 적용할까 안 할까요? 모든 건물이라니까 그러네요. 에이 진짜. 그럼 무슨 근거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 공동주택 얘기도 안 했는데. 전용주거, 일반주거 있지요? 여기서는 주로 전용주거 지역에서는 아파트 지지도 못해 사실은요. 그러죠? 빌라든 뭐든 단독 학교 다 관계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에 땅 살 때는 무슨 방향으로, 전국 방향으로 인접되지 만나면 얼마 뛸 수 있는가를 보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건폐율 용지를 고려하고 9m 이하 높이를 지을 때는 얼마만 뛰면 되지만 9m 넘어가잖아요. 높이에 얼마만큼 뛰어야 돼? 2분의 1만큼 뛰어야 된다니까.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그래야 햇빛이 적당히 들어오지. 자, 어디에서? 그러면 시험에 일조건 높이 제한할 때, 자, 안 적용하는 거 골라봐라. 전용주거 안에서 다세대 주택 짓는다. 적용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전용주거 안에서 연립주택 하죠. 아파트도 적용한다니까요. 전용주거 안에 못 짓지만 이정전에는 법적으로는 아파트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봐야 깨끗해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잖아요. 일반주거는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그러죠? 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교육연구시설 학교 짓는다. 일종은 적용해야 안 해요. 이런 식으로는 다 적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거 지을 때 다 피하겠죠. 땅을 사고. 워낙 땅이 넓으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학교를 딱 건물 지을 때는 전국 방향으로부터 얼마 뛰는지 고려해서 다 짓겠지. 다 지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 그 첫 번째 줄에 전용 일반주거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물 동그라미 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동주택 나오나요? 야, 이제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됐죠. 재밌는 남.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주택 일조권 충돌은 연립 다세대는 잘 안 하겠죠. 왜? 4층 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보통 아파트겠죠.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이거나 하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높이는, 자, 가로치고 꼬딕칠한 이유가 있어요. 어디 제외? 걔가 답이요. 일반상업, 중심상업에 건축하는 제외함. 의 높이는 채광 등을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다세대 주택 동그라미 해놓고 아래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부자가 살아요? 나 같은 서민이 살아요? 서민이 살아요. 연립이야. 부자들이 사는데 큰 거. 1. 건축물 기숙사 제외한 높이,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몇 배? 2배 이하. 근린상업 준주거는 4배 이하. 준칠이 건축이 4배. 아파트 짓습니다. 아파트 지어요. A 대지, B 대지가 있어요. 햇빛 저기서 내려와요.
아파트 짓는다 이 말이에요. 가동, 나동, 다동 아파트 짓고 있어요. 채광창 이쪽으로 냈겠죠. 가동, 나동, 다동, 세개동 아파트 짓는다니까요. 대지에 아파트 지어요. 이 높이를 얼마나 지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용적률 이전의 문제입니다. 얘는 용적률 다 못 써먹어요. 채광창 방향이라고 그래야 됐죠. 직각이라고 그러죠. 직각. 채광창 방향인데 쫙 직각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만나는 인접대지 경계 나오죠. A대지 B대지 경계 아니요. 에서 얼마 후퇴하면 후퇴하는 간격이 몇 배? 2배 이하로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로부터 띄라는 얘기예요. 20m 높이 아파트 짓고 싶죠? 얼마 띄라고? 뛰는 간격이 2배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40m 높이 아파트 짓고 싶죠? 20m 뛰어야 돼요. 40m 높이 아파트 짓고 싶다. 인접대지로부터 얼마 뛰라고? 20m, 2분의 1. 뛰는 간격이 2배니까 준주거나 근린 상업지역은요 10m만 뛰면 됩니다. 뛰는 간격이 4배라 했으니까 10m 뛰면 40m 지을 수 있다니까요. 이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아니 괜찮아요. 이거요 못 내 시험에. 네, 이해를 더 올려. 내 답을 딱 알려줄게. 딱 꼬집어줄게. 그래도 답을 알려줘도 야를 알아야 야, 이런 게 있구나 해야 답이 딱 박힌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2번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란 말 나오죠. 있는 경우 가로치고 건너뛰고 건축물 각 부분 사이 거리는 다음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면 오후 5시죠. 3시입니다.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일조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기억,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 0.5배 이상 범위에서 건축 조례를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라. 0.5배. 그 다음에 저 밑에 리얼 채광청이 없는 벽과 척벽이 마주보면 얼마 이상? 8m. 미엄 척벽과 척벽이 마주보는 경우는 4m 이상 띄어야 된다. 못 찾아서 리얼 미엄인데 그런 것도 컨닝하나? 자, 이 얘기예요. 자, A 대지가 있고 B 대지 있죠. 햇빛은 저기 비쳐요. 자, A 대지, B 대지 좀 너무 좀 경계로부터 10m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20m. 자, 지금 여기 나온 게 가동, 나동 아파트 짓잖아요. 동과 동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온 거는. 동과 동 사이는 보세요. 20m 높이 지었죠. 야, 20m 짓고 싶잖아요. 그럼 이 높이 0.5배. 그럼 10m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띄라 이래요. 조례는 서울시 0.8배로 정했다고. 그러면 20m 아파트 짓고 싶죠? 28이 16 띄고 지으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 높이만큼 띄라고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는 동과 동 사이 넓었겠지. 지금 많이 줄여준 거예요. 공간 아까우니까. 그 다음에 채광창이 없는 벽과 척벽이 마주본단 말은 이게 진짜 혼신을 다한 그림인데 이건 20년 진짜 이게 진짜 내가 그 시기 한 거예요. 대충 그래도 되죠? 여기에 발코니가 요 앞으로 나와 있어요. 채광창, 햇빛이 이렇게 오는 이제 뒷벽, 환기창. 뒷벽, 뒷모습 같아 보이잖아요? 아파트? 채광청이 없는 뒷벽하고 아파트에 측벽이 마주본다는 얘기예요. 이 발코니 아니요? 옆구리 이래 마주볼 때 얼마 이상 띄라고? 8m. 측벽과 측벽이 마주본단 말 나왔죠? 아파트 옆으로, 강민 아파트처럼. 그럼 얼마 이상? 띄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아니, 그림 그리지 마요, 제발. 그런데, 강남에 도곡동 타워 팰리스 같은 거 있죠? 현대 아이파크 삼성동 55층, 68층, 60층, 층고 3m, 180m예요. 200m라는 얘기지. 200m 아파트 지으려면 인접대지로부터 100m를 뛰어야 돼요. 200m, 최소 286, 160m. 동과 동 사이 160m 쫙 뛰어. 이거 적용했을까?
그 결론은 뭐냐면은, 자, 답 얘기합니다. 아파트 지을 때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중심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는 이런 거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왜 좋으냐면은 용적률도 높지만 일조권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일조권 그리 좋으면 이 살지 말란 얘기예요. 이 땅이 이 귀한 땅에 왜 일조권 적용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중심 상업, 일반 상업 비싸도 그 땅을 사서 아파트 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조권 배제시켜버리니까. 그래 일조 좋으면 저 외곽 가서 살아라는 얘기지. 자, 1년 12달 24절기 중에 밤이 제일 길 때가 언제예요? 낮이 제일 짧을 때는? 언제 물어도 학생들이 믿기에 걸립니다. 밤이 제일 길 때가 동지, 낮이 제일 짧을 때는 동지. 동지날 아침 몇 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일조가 미칠 수 있도록 지으면 굳이 이런 계산적인 만큼 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 내립니다. 내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어떤 건물 지어도 무슨 방향? 전국 방향으로부터 1.5m 높이 2분의 1씩 뛴다는 거.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벗어났죠. 그러면 공동주택만 일조권 적용하는 거예요. 준주거, 상업지역 이런 데 있죠. 공동주택만이야. 예. 그런데 중심상업, 일반 상업지역은 공동주택이라도 일조권 적용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안에 아파트 이렇게 내는 거야. 일조권 적용해야 안 해요? 중심상업 눈에 띄니까 중1 제외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중심상업,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 지을 때 일조권 높이 적용한다 안 한다? 동과 동사인 거 필요 없어요. 중개업자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됐어요. 이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이게 처음인데 뭐 또 앞으로 내가 미쳐서 합니다. 여러 번 또. 여러분 몇 번 틀리잖아요. 내가 막 뒤집어져 가지고 계속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졸고 있어요 지금. 한 장 넘기세요. 적용 턱 내보세요. 몸에 변화도 없이 눈 딱 감고 졸고 있다니까. 적용이 턱 내있나요? 요거만 하고 집에 가요. 2층 이하로서 높이 몇 미터 이하, 8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일조권 높이 제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층 이하이거나 8m 이하라고 되어 있죠? 아니거든요.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데 왜 2층 이하이거나 이렇게 됩니까? 얘는 그렇게 밖에 시험 못 내요. 2층 이하이거나 높이 8m 이하 건축물은 조례 정한 바에 따라 일조권 무시한다 이렇게 냅니다. 2층 이하로서 2층 이하로서 높이 몇 미터 이하 건물은 지자체에서 아예 필요 없어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승강기 이런 건 뭐 따라 안 해도 519페이지 하단에 특별 건축구역 있나요? 야들은요 나중에 요약집을 하는 게 훨 편해요. 이런 것들 하고 저기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때 그래서 건축 보면 그까지만 하면 돼요. 밥 먹고 뭐 이렇게까지 했대요. 또 2시 40분까지 오셔요. 오후 반 해야 되잖아요. 오후 반 할 때는 기출문제집 하고 요거 가져오셔요. 요거 5반. 개발법이요. 5반 개발법. 예습 필요 없어요. 맞잖아요. 개발법 제가 정리할 테니까 예습 안 해도 괜찮으니까 2시 40분. 예,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